오케이. 자, 그럼 밑에 유제 7번 똑같습니다. 해보세요. 그건 조금 어렵긴 어렵네. 일단 해봐라. 그것은 어째? 풀이는 그게 다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 모르겠냐? 알겠냐? 자, 보고 한다. y분의 x는 네가 쓴 거 그대로 보면 로그 5의 10분의 로그 2의 10이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밑변환 공식을 그대로 써. 그럼 얘가 로그 2의 10은 5분의 1이지. 역수를 취하면 금방 했던 거 똑같다 이거. 밑과 진수가 뭐 된다? 얘 두 개가 얘 두 개가 뭐 하면 된다? 자리 바꾸면 됩니다. 맞아요. 역수를 취하면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10의 2분의 1이에요. 똑같이 해서 로그 5의 10도 똑같아. 그러면 얘는 얘를 역수를 취하면 분모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 얘를 역수를 취하면 분자로 올라가겠지. 내 말 이해되나? 분모 있는 걸 역수를 취하면 분자로 올라가고 분자에 있는 걸 역수를 취하면 분모로 내려오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로그 10에 여기에 2를 써야 된다. 얘가 분모로 내려온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로그 10에 5를 씁니다. 그럼 얘는 로그 밑이 똑같이 10, 10이면 2에 5로 고쳐 쓸 수 있죠. 더 이상 계산 못한다. 그냥 이게 답이다. 오케이? 답이 좀 이상한데 원래 이런 문제야. 해봐. 자, 됐으면 문제 7-1번 똑같이 풀면 됩니다. x로 로그로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지수 할 때 하던 거고
우리는 지금 로그로 할 거야, 로그로. 그래서 로그를 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모르겠니? 그냥 하면 된다니까. 똑같아. x가 로그 8에 27이죠. 그 다음 y는 로그 24에 81. 네가 여기까지는 써놨잖아. 그냥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야. 로그로 고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생각이란 게 필요가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지수를 알 때는 이걸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생각을 좀 해야 돼. 알았니? 이게 형태를 보고 그 형태에 맞춰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로그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렇게 고치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로그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쳐서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야. 왜? XY가 바로 다이렉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하는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로그 8에 27분의 3 빼기 로그 24에 81분의 4지. 맞아요. 그냥 그대로 XY 자리에 이걸 쓴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이란 게 필요가 없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얘는 역수로 취해. 그럼 3로그 뭐예요? 요게 분모에 있던 거를 뒤집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게 역수가 되죠.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4로그 뭐야? 81에 24. 여기서 27은 3의 3승이다. 여기 눈에 보여야 된다. 뒤에 있는 81도 3의 4승이야. 반드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요 3이 앞으로 빠지면 얘하고 약분되지. 요건 3분의가 되는 거니까. 요 4가 앞으로 빠져도 마찬가지로 얘가 약분이 되는 거야. 4분의 4가 됐어. 됐죠? 그럼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로그 3의 8 빼기 로그 3의 24다. 이거 뭐이 되지? 안에 그 진수끼리 나누면 얼마 되는데? 24분의 8 3분의 1 8, 3, 24 3분의 1이다. 3분의 1은 3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 답은 마이너스 1.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지수할 때도 배웠는데 그거는 까먹어도 돼. 이제 로그로 무조건 고쳐서 풀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요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냥 로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쭉 산수 계산, 수학, 산수 계산은 계산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 오케이, 됐고. 그 다음 7-2번. 요거 지수할 때도 똑같은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복잡하게 풀었는데 로그를 할 때는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 일단 뭘 하는 기억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럼 하는 거 어차피 있는데.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거 거기서 막힌 이유가 뭘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뭐 3의 x승은 뭐다 또는 2의 y승은 뭐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냐면 넣는 돼 있는 것은 뭐라고 해라. 그런 거 아니? 넣는 이렇게 이꼴 돼 있는 거는 이꼬르가 두 번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니? 는 K라 두고 푼다는 거 몰라? 는 K라 두고 풀어야 돼. 는 K. 마지막에 이꼴 K라고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의 X승은 2의 Y승은 6의 Z승 이꼬르 K 이렇게 둬야 돼. 그거는 지수할 때도 그렇게 했어. 그냥 이제 집어넣으면 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그냥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고민할 게 없다니까. 고민을 하지 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 물론 뭐 수학 문제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음. 앞에 두 개 곱하면 로그 K의 6이지. 그 뒤에 로그 K의 6이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0이다. 그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셋 다 곱하고 나누고 하면 1이니까 0이다. 그렇게 해도 뭐 그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됐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8번. 8번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다. 자 2차 방정식 요거는 어려운 건 안 할 거야. 그냥 여기 간단한 거 할 수 있는 것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얘의 두근이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다. 그럴 때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거는 로그를 아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문제 유형부터는 요 필수 예제 8번부터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알고 있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모르나? 이거 1학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해봅시다. 이 문제 풀려면 이걸 알아야 돼.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자, 우리가 x-를 x-2는 0이다. 요 방정식은 풀면 답이 뭐야? 요 2차 방정식은 x는 1, 2죠.
요거잖아. 1하고 2. 그럴 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나오고 마이너스 2x 나오고 플러스 2가 나와. 그지? 요래가 는제로야. 그럼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되거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요 3은 요 숫자 1, 2의 뭐가 되는 기고? 요 3이라는 게 요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가 더해서 나온 거 아이가? 그럼 결과적으로 요 1하고 2를 뭐 한 게 요거야? 3이야. 요 숫자 3이라는 게 요거 1하고 2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맞니? 그러니까 얘는 합이야, 합. 얘는 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2는 요 숫자 요 두 개 1, 2를 뭐 한 거고? 곱한 거지. 그럼 얘는 곱이야. 곱.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하면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그 말은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다. x-알파, x-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죠. 그럼 그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니까 자, x 앞에 붙는 개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돼.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알파 베타야. 이게 는제로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이 두 수의 뭐지? 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수는 두 수의 곱이야. 됐어요? 그러면 자, 어떤 방정식이 이제 일반론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개념을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으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 앞에 뭘 쓰면 된다? 합. 그 다음에 상수에는 뭘 쓰면 된다? 곱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근이 2, 3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하자. 그럼 뭐라고 해야겠니? x제곱 아니 합 2, 3이면 합은 5x 더하기 곱은 6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봐. 2, 3 되고 마마 되니까 x는 2, x는 3 맞죠? 그래서 두근이 2, 3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인데 이걸 공식으로 만든 거야. 이걸 공식으로 어떻게 공식으로 만드냐면 여기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요 놈이 a라는 게 곱해져서 이 식이 이렇게 고쳐진다고 하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는 일반적인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된다고 합시다. 요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럴 때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면 요 놈에다가 뭘 곱한 거고? a를 곱해서 이 식을 만든 거 아이가? 맞나? 그럼 요 놈에다가 a를 곱해가지고 알파가 아니고 a를 곱해서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요 놈은 전체를 요걸 요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요걸 다시 거꾸로 고치는 거죠. 전체를 a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도 알파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a로 나와도 방정식의 근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때 a분의 b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두근의 합이 돼야 되지.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봐.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합이야. 여기는 플러스 a분의 b야.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 돼야 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c가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공식이다 외워라. 결론만 이야기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 요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금방 내가 지우고 있는 요거 x 앞에는 합에 마이너스 붙인 게 써지고 그 다음에 곱은 상수는 두 근의 곱이 된다는 거. 그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공식이고. 요 공식을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면 요 두 개의 합이 얼마란 이야기다?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가 얼마다? 금방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여기 있는 요 숫자 4가 되는 거야. 알았어? 요거란 뜻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베타가 뭐가 된다? 얼마다? 음? 자,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게. 자, 우리가 두 근이 2하고 3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뭐 쓴다고? 두 근이 2, 3이야. 그럼 여기 뭐 쓴다고? 마이너스 쓰고 5 쓰면 돼. 다음 여기는 두 수의 뭘 쓴다고? 곱을 쓰면 됩니다. 맞죠? 그럼 6이라고 썼어. 그러면 지금 요거에서 봐봐. 똑같잖아. 얘의 두 근이 얘를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합한 게 뭐가 되면 돼? 여기에 합 쓰이는데 그게 뭐란 이야기야? 이게 두 근인데 두 근의 합이 얼마다? 4라고 4. 알았니? 이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숫자야 숫자.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라고. 이거를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숫자 두 개 곱한 더한 거는 4가 되고 숫자 두 개 곱한 거는 2가 된다 이 뜻이야. 알았니?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런 관계로 공식화하는데 이거는 네가 어려우면 안 해도 돼. 그러면 2차 방정식 쌤 앞에가 이렇게 만약에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1, 2다. 여기에서 우리가 a, b를 구하고 싶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거는 금방 우리가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적용하려 치면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a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b가 0의 두 근이 뭐다? 1, 2라고. 그럼 2분의 1은 얼마가 돼야 돼요? 두 근의 합에 뭐 붙여야 돼? 여기가 항상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알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쓸 때 내가 마이너스 무조건 썼잖아. 마이너스 5x 이렇게 썼잖아.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돼. 분모가 반대가 돼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분의 a가 3 돼야 되는 마이너스 3 돼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 근의 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2분의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를 빼고 나머지 숫자 있는 얘가 요 두 근의 합이고 요 상수는 그냥 두 근의 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밑에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필요한 건 위의 식만 필요합니다. 위의 식. 자, 위의 식에서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5,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는 4랬죠. 요것만 필요하다. 밑에 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요 식은 밑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로그 5의 알파 베타로 고칠 수 있지. 이게 얼마야? 4죠. 맞아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자, 이 식을 구하랬어. 이 식. 그럼 요 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밑이 앞에 문제에서는 5로 돼 있어. 근데 얘는 밑이 알파고 밑이 베타 이래 되면 문제 못 풀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는 요거는 사실 요것도 필요 없네. 요거는 이거 안 묶어도 되겠다. 그냥 이대로 풀면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내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네. 지우면 안 되네 이거를.
자, 요 식에서 요 우리가 구하고자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는 주어진 문제에서의 밑은 전부 다 밑이 5야. 얘는 5야. 5. 근데 구하고자 하는 놈은 밑이 알파고 베타야. 이리 되면 절대 안 돼. 밑이 다르면 문제 못 푼다. 밑이 다르면 문제 못 풉니다. 주어진 거는 5로만 주어져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 베타로 이렇게 밑이 다르게 주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때 쓰는 공식은 뭐? 밑변환 공식. 이 문제는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밑변환 공식은 모르면 안 돼. 로그 A의 B를 밑을 C로 한 로그로 바꿔봐라. 그럼 로그 뭐예요?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됩니다. 외워야 된다. 로그 A의 B를 밑을 C로 한 로그로 바꾸면 로그 CA분의 로그 C의 B야. 아까도 비슷한 거 했죠. 아까 문제에서 로그, 자, 2의 10분의 로그 5의 10을 먼저 어떻게 바꿨지? 이거 계산을 위해서 로그 10에 여기 뭐 썼노? 이거 아까 이게 분자가 자리 바뀌었나? 관계없다. 자, 여기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뭐로 나온다? 로그 10에 5가 되고, 그 다음 얘는 로그 10에 2가 되었죠. 요게 뒷과 진수가 자리 바꾸면 역 밑 분모로 내려오고, 이게 밑과 진수가 자리 바뀌면 분자로 올라간댔다. 그럼 밑이 이렇게 10 똑같잖아. 그럴 때 얘는 뭐로 고쳤을 수 있다? 로그 뭐에 뭐? 로그 5의 2로 고쳤을 수 있죠. 알았니? 요런 공식이 밑변환 공식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로 이렇게 돼서 못 풀어. 못 푸니까 밑을 전부 다 5로 바꾼다. 얘 밑을 5로 바꿔봐. 그러면 로그, 자, 분수가 됩니다. 요 공식을 적용할 거야. C가 5입니다. 5. 그럼 얘만 고쳤으면 뭐가 되죠? 얘만 밑을 5로 하는 로그로 바꾸면 로그, 아니 밑이 5라고. 밑을 5로 바꿀 거야. A로 바꾸면 안 돼. 5에, 아니 이거 봐봐. 로그 A의 B는 모양을 잘 봐라.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얘만 밑을 5로 바꿀 거라고. 그러면 C에 해당되는 게 5이고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게 AB야. 그럼 여기를 불러봐. 로그 5에 뭐 분의? 로그 5에 여기 뭐 써야 돼? 알파 분의 로그.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지. 더하기 똑같이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밑을 오란 로그로 바꿉니다. 밑이 같아야만 계산이 되는 거다. 다르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 해봐. 로그 뭐예요? 또 마탱이 같다. 로그 베타분의 로그,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통분해. 통분하면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베타가 되죠. 그거분에 크로스로 곱하면 로그 5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알파의 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냥 통분했어. 그러면 그때 여기에 대해서 분모는 얼마라고 돼 있니? 옆에 보면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분모 얼마라고 써놨어? 2. 그 다음 분자는 로그 5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알파의 제곱은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의 제곱에서 뭘 빼야 되노?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뭐 빼야 되니? 여기서 뭐 빼야 된다 이거. 이거 전개하면 요 없는 여기에 뭐 없어 빼야 이게 같아지잖아.
중간에 뭐 나와? a제곱 b제곱 나오고. 자, 다시. 머릿속이 영 복잡한가 봐. 평소에 같으면 대답했을 건데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식 불러봐.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뭐 뺀 거야? 뭐 뺀 거야? 그래, 2ab 뺀 거 아이가? 그게 변형 공식이잖아. 그지?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서 2ab 뺀다고. 봐봐봐, 지금 로그 5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알파의 제곱은 이 놈을 하나로 보고 요걸 하나로 봐야 돼. 이게 숫자 하나야. 그러니까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아이가?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을 계산하는 거,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을 계산하는 것은 두 개를 더한 것을 제곱한 데서 두 배의 두 개를 곱한 걸 뺀 거지. 따라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두 개를 더한 거의 제곱에서 뭐 빼야 되냐고. 2배의 5의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요가 각각 베타고 알파인데 자리 바꿨었어.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를 더한 것의 제곱에서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건데 로그 5의 b가 아니고 알파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로그 5의 베타. 오케이. 자, 얘 얼마라고 돼 있어? 옆에 써놨네. 옆에 써놨잖아.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얘거는 얼마라고 돼 있어? 2. 그래, 이 계산하면 답이잖아. 그럼 2분의 16 빼기 4니까 12. 그래서 약분하면 6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다. 다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이런 거를 이제 갑자기 또 근거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니까 아씨 나 이거 1학년 때 이거 했던 거는 막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이제 1학년 때 안 했던 것도 다 하면서 해야 돼. 1학년 때 안 했는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뭐 모르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이다. 수학이라는 게 1학년 때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중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꼭 할 줄 알고 넘어가야 돼. 그 중에 하나가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싹 지웁시다.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지우는 이유는 이거는 요 프로그램은 선택해서 지우는, 한꺼번에 선택해서 지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차라리 전체를 지우는 건 쉬운데. 자, 갑니다. 요 방정식의 두근이 얘래. 요거 로그의 알파, 로그의 베타 이 두 개래. 그럴 때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했어. 그럼 이런 애를 구하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는 뭐다? 얘는 얼마다? 4야.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그냥 4야. 마이너스 빼고 4야. 두 군의 합은. 알았니?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 돼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마이너스 돼 있는 건 마이너스 빼고 값을 말해야 됩니다. 부호를 항상 반대로 말한다. 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곱은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베타는 뭐다? 2.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수야. 로그는 이제 이런 게 편하지. 주어진 조건만 간단하게 쓰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자 하는 거를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서. 자,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는 주어진 조건이 밑이 5기 때문에 전부 다 밑을 5로 먼저 바꿉니다. 얘를 밑을 5로 바꾸면 로그 뭐에 뭐? 5의 알파분의 A가 아니고 알파분의 로그 5의
베타. 요거는 그리스 문자라서 AB로 말하면 안 돼요. 알파 베타라고 정확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건 알파고 요거는 베타야. 그래서 합쳐서 알파 베타. 이 그리스 시대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알파 베타 알파벳이라는 게 그 지중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시대 이전에 이런 비슷한 문자들이 그쪽 지역, 중동 지역하고 이런 데 많이 쓰였어. 그래서 거기서 변형된 게 A, B, C, D야. 이제 그게 쭉 넘어가서 지금 현재 알파벳이 된 거예요. 이름이 알파벳 A, B, C가 아니고 알파벳이잖아. 그 알파벳은 이게 알파벳하거든. 그죠? 알파벳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어원을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문자라서. 가면 여게 되고, 자, 다음에 로그 베타 알파는 마찬가지로 로그 고쳐야지. 재현아 듣고 있냐? 얘 고쳐. 얘. 오, 얘. 음, 그래. 이제 얘는 뭐 하면 된다? 통분. 분모끼리 곱하면 로그 5의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베타. 다음 분자는 로그 5의 베타의 제곱, 전체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알파의 전체의 제곱. 자, 분모는 그냥 2죠. 여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변형 공식이 뭐다? 더한 것의 제곱에서 뭐 빼면 된다? 2배의 2개를 뭐 한 거? 곱한 거. 그죠? 그래서 요 놈의 제곱에서 2배의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를 곱한 거를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앞뒤로 잘 바꾼 이유는 이 원래 알파 베타 순서대로 쓰는 게 맞거든. 그래서 원래 로그 5의 베타 더하기 로그 5의 알파지만 그걸 로그 5의 알파 더하기 로그 5의 베타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해봐. 이 문제부터. 오늘까지 로그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아니다. 로그 오늘까지 하는 게 아니다. 상용 로그 남았네. 뒤에 페이지로 보면 반이 남았구만. 미쳐. 그럼 반도 더 남았네. 아, 상용 로그가 있다. 상용 로그.
됐죠? 됐으면 자 밑에 문제 풀어봐라.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못하겠냐? 밑을 10으로 바꾸면 돼. 바꾸면 되는데 일단 설명 듣고 합시다. 그까지 쓴 건 맞고 근각의 사이관계를 쓴 것은 그래서 써보면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는 마이너스 5. 요 쓴 건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의 알파 곱하기 로그 10의 베타는 3. 이제 요거 가지고 요거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거 좀 꼼수를 써야겠다. 자, 얘는 의자는 왜 붙어? 의자는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못하니까 냅두고. 자, 얘는 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밑을 10으로 전부 다 바꿔. 그럼 로그 10의 알파분의 로그 10의 알파 베타의 세제곱 되지. 그죠? 맞아요. 똑같이 해서 얘도 로그 10의 베타분의 로그 10의 알파 세제곱 베타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얘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쭉 쪼갭니다. 요걸 뭐 통분을 바로 해버리면 계산이 너무 길어져. 그래서 요거를 먼저 쪼갠다. 로그 10의 알파에다가 얘는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3로그 10의 베타지. 맞니? 똑같이 해서 얘도 로그 10의 베타 분의 얘는 3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야. 이렇게 고쳐. 고친 다음에 잘 들어야 된다. 여기서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그냥 통분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하면 복잡하니까 이거 좀 어렵다잉. 잠깐만, 선택이 두 가지라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니한테 맞는 거로 해야겠는데? 가만히 이걸 안 봐봐봐. 이거를 줄일 수 있겠니?
그게 눈에 보이나? 여기도 마찬가지. 그게 보이면 그렇게 하면 된다.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가 마이너스 5랬잖아. 근데 얘는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가 3개 있어. 그럼 셋 중에 하나만 로그 10의 알파고 계산을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노?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고 마이너스 5랬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보이면 이렇게 하면 돼. 그게 그러고 제일 편한데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3로그 10의 베타는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가 있고 거기에다가 로그 10의 베타가 몇 개 남았어? 3개 중에 한 개 앞으로 붙여. 로그 10의 알파 쪽에. 그러면 3개 중에 몇 개가 남아? 여기 몇 개 얼마라고 써야 돼? 2개. 그래. 근데 이게 얼마라고 돼 있니?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5 더하기 2로그 10의 베타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으면 문제를 그나마 간편하게 풀 수 있어. 이 문제 자체가 복잡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다. 안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이 복잡해서 못하겠어 그런 거. 그런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때에는 요거는 돼야 돼. 요거는 이거를 그냥 셀이 크로스로 곱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놈을 요렇게 각각 나눌 줄을 알아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요렇게 이렇게 각각 나누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겠네. 요렇게 하면 요래 나누면 얼마야? 로그 10의 알파분의 로그 1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10의 알파분의 3 로그 10의 베타가 되죠. 더하기 요것도 이렇게 나누면 로그 10의 베타분의 3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뒤에 얼마야? 얘 이렇게 나누면 1이니까 요 1하고 1하고 더해버리면 2죠? 그럼 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애야. 여기를 2로 바꿨으면 요것만 통분하는 건 아까 문제하고 똑같지. 그냥 셀이 통분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둘 다 3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3을 앞으로 묶어내. 묶어내면 3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진짜로 아까 문제하고 똑같아요. 크로스로 곱하시면 분모는 얘고 분자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되어서 변형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자, 해봐라. 나머지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자, 됐네. 그 다음에 8-1번. 금방 문제보다 오히려 이게 더 쉽다. 금방 문제는 산수가 너무 복잡해. 풀어봐. 8-1번은 산수는 뭐 계산이 더 쉬워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알면. 1 더하기 로그 2의 3은 1이 뭐야? 1을 고쳐야 돼, 1을. 1 더하기 로그 2의 3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알았니? a분의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치면 1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로그 2의 3하고 관계지어서 1을 바꿀 수가 있다고. 로그 2의 3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로그 2의 3은 못 고치고 1을 로그 2의 3에 맞춰서 고치면, 로그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로그 2에 얼마요? 1은. 그렇게 고쳐야 된다. 1을 바꿔야지 로그의 3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되지? 오케이. 그럼 A는 마이너스 로그 2의 6입니다. 그 다음 B는 그냥 그대로 로그 2의 3이지. 그럼 A분의 B를 계산하면 그게 뭐야? 밑반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의 B는 밑을 C로 한 로그로 바꾸면 뭐가 된댔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된댔죠. 그럼 거꾸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는 로그 A의 B가 돼. 똑같이 해서 로그 2의 6분의 로그 2의 3은 뭐가 되죠? 그렇지.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로그 6의 3이 구하는 답이야. 거기서 더욱 못 고친다. 답은 그냥 그거야. 이, 이 책이 조금 숫자가 좀 지저분해. 제일 숫자 지저분한 게 개념원리고, 숫자가 깔끔한 건 정석이다. 근데 정석은 옛날 문제 그대로라서 그거는 뭐 그렇고. 누구 학교 비교적 뭐라고? 이름 뭐랬더라? 531. 531이 그거 거기 책이잖아. 다들 거기 책을 많이 쓰네. 이투스북 책을 많이 쓰네. 성현이 그 저 다니던 학원도 거기 수학의 바블 책 쓴다는데, 수학의 바블이 책이 어려운데 그것도 이투스 책이거든. 그 수학의 바이블 원래 이투스 아니었는데 그게 이투스로 넘어가가지고 판권을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쉽다. 8-2번도 해봐. 어려운 게 아닙니다. 8-2번은
오케이.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아니다. 그것도 뭐 계산이 바로 되겠네. 로그 4의 8은 4가 뭐야?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지. 계산이 돼. 그 각각을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계산을 해도 되고 로그 4의 8만 따로 계산이 되거든. 무슨 말인가 알겠어? 로그 4의 8은 4가 2의 제곱이고 8이 2의 세제곱이라. 그럼 그걸 그대로 바꿔 넣으면 계산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알라치면 그 밑을 같게 만들면 돼요. 그 식관계를, 앞뒤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이거 봐봐라. 이거 내가 설명해줄게. 자, 네가 여기까지 구해놨잖아. 지금 내가 금방 한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걸 계산하는 건데, 요거 로그 4의 8 빼기 로그 4분의 1에 네가 4분의 8이라 써놨잖아.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 자체가 계산이 돼. 로그 4의 8이. 로그 4의 8은 로그 4의 8은 4가 뭐야? 2의 제곱이야. 일단 8이 2의 세제곱이야. 그럼 요 2는 분모로 가고 얘의 3은 분자로 간댔죠. 따라서 2분의 3의 로그 2의 2야. 로그 2의 2는 얼마지? 1이지. 얘는 2분의 3이야. 요것도 똑같아. 요것도. 그래서 로그 4분의 1에 4분의 8도 4분의 8이 2죠. 그럼 얘는 로그 4분의 1의 2야. 그럼 요걸 계산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4분의 1은 4의 몇 승이야? 4분의 1은 4의 몇 승이다. 그래, 마이너스 1승. 그럼 그때 4라는 건 또 2의 제곱이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몇 승으로 볼 수 있어? 얘는 2의 제곱의 마이너스 1승 아이가. 따라서 4분의 1은 2의 몇 승이 된다. 마이너스 2승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요 마이너스 2는 분모로 가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2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요건 1이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알았니?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데 요 문제를 보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냐 없냐.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4분의 1이거든. 맞지?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니 없니? 4분의 1이 4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 없다? 4의 마이너스 1승 에다 요건 2다잉.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빠져버리면 4, 4 똑같아진다 이거. 맞나?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밑에 계산이 필요 없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일부러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밑을 같게 4고 4분의 1이네. 그럼 같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같게 만들어서 하는 게 편하지. 그럼 얘는 로그 4의 8이고 더하기 로그 4의 2지.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로그 4의 얼마가 되노 이거는? 16. 얼마야? 2잖아. 아까 요 얘는 2분의 3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면 마찬가지로 2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밑을 같게 만드는 게 계산상 편하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해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상용 로고 이거 배웠나? 배웠을 거라마? 진도 지금 어디 나갔는데 로고 다 안 했나 아직? 근데 네 방은 억수 조용하네. 승현이 방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저 아빠 재채기 소리 맨날 들리는데 네 방에서는 안 들리네. 문 닫아놓고 있어서 그런가? 했어? 뭐가 뭔지 몰라. 상위 로고 했으면 로고 다 했나? 로고 다 했으면 상위 로고를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지금 그 지수 로고 그림 그리는 거 했나? 함수 했나? 함수. 함수는 하고 있나? 로고 함수 하고 있다고? 로고를 하는 게 아니고 로고 함수를 하고 있다고? 그럼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고? 아,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걸 알아듣고 있나, 아들이? 알아듣나? 아니, 로그 함수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학교에서 그 수업하면 쌤이 직접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유튜브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알아듣고 있냐고. 그 유튜브에 누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동영상에. 인간 강사야? 인간 강사 누구? EBS 누구? EBS 그냥 틀어주는 거야? 아, 그래?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은 딱 정형화된 설명을 하니까. 맞잖아. 어떻게 보면 더, 뭐, 집단적인 수업에 그 사람들은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기법이나 이런 건 그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다 했네 벌써 상로그는 한지 오래됐네.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옛날에 끝났네. 자, 하여튼 간에 갑니다. 상로그 상로그란 건 뭐냐, 오늘 뜻만 간단하게 배우고 우리는 진도는 관계없다. 진도는 관계없고 기말고사 전까지 내가 볼 때는 수원이고 수투고 다 진도 못 되지 싶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뭐 다른 애들은 12월 달,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쭉 해오던 거를 이제 계약하는 것도 계약도 아닌 계약을 한 와중에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그냥 면피하는 거야, 면피. 근데 문과기 때문에 면피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잖아, 목적을. 그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목적이 뭐냐? 목적이 대학에 부산대나 부경대를 가는 거다. 그럼 부산대를 가기 위해서는 문과는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 부산대는 문과는 최저가 세 과목 합이 6이면 된다. 6. 세 과목 합이 6. 부산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 과목 각각이 2가 되면 돼. 2.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힘들어 지금. 많이 힘든데 그럼 부경대는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나중에 돼봐야 아는데 부경대는 내신이 일단 좋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빡시게 아니면 수능 성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는 일단 놔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면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 돼요. 자, 간다. 상용로그. 상용로그란 건 뭐냐면 간단해. 밑이 10인 로고예요. 예? 뭐가 상용로그라고? 상용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예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로그로 한다. 그러니까 로그 10의 5 이런 게 상용로그야. 알았어요? 로그 10의 7 이런 게 상용로그야. 근데 이거는 이 상자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로그란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맷진법을 쓰죠. 사람은 맷진법을 쓰니? 진법이 맷진법이야?
십진법을 쓰지. 십진법. 사람이 십진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래. 진짜로 그래. 손가락이 10개라서 십진법을 쓰는 거야. 손가락이 10개라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0. 알았니? 그래가 십진법을 쓰는 거야. 다른 의미가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손가락이 10개라고 써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저기 거미지, 거미. 거미가 만약에 아주 지능이 발전해서 문명을 만들었다 치자. 그럼 몇 진법 쓰겠니? 거미다리 몇 개인데? 거미다리 8개가. 6개 아이가? 8개가. 8개인가 보다. 거미다리 8개 맞나? 지네가 있으면 지네는 골치 아프지. 뭐. 지네마다 아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십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진법이 사람이 쓰는 진법이고, 컴퓨터는 몇 진법 써요? 컴퓨터는 전부 다 연산을 이진법으로 합니다. 이진법. 컴퓨터는 정말 바보야. 이진법밖에 몰라. 하고 컴퓨터가 바보인 거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만 할 수가 있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 스스로는 생각을 못 한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게 만든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할 수는 있긴 있느냐? 그거는 생각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기준이 바뀌어. 근데 지금 바둑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겨 못 이겨? 바둑 있잖아, 바둑. 바둑은 사람이 컴퓨터를 이깁니까? 아니면 못 이깁니까? 컴퓨터가 세, 사람이 세? 못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이 누구야? 이세돌 안 했니? 그것도 유명했잖아. 이 사람이 컴퓨터를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사람이야. 그 뒤로 알파고로 계속 그 알파고를 발전을 시켰거든. 이세돌하고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100% 바둑 기사,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프로 바둑 기사들 100명하고 붙었어. 그러니까 수천 판을 떴어. 100명하고. 수천 판을 떠가지고 한 판도 안 졌어.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프로 바둑 기사들이야. 밥만 먹고 바둑만 두는 사람들이고 전 세계 탑 중에 탑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떴어. 떴는데 알파고가 한 판도 안 졌어. 100대 0이야, 100대 0. 말이 되나? 승률이 한 판도 진 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둑 쪽에서는 알파고는 컴퓨터는 신이야, 신. 알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인공지능 기법을 이제 바둑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체스는 이제 날부터 그 체스는 룰이 역수 단순하거든. 그래서 1970년대에 벌써 그 사람이 컴퓨터 못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때 프로그램 짜가지고 근데 이제 바둑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했는데 지금은 그 못 이겨. 그래가 요즘에 그 바둑 기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둑을 뚜긴 두는데 바둑 입단 테스트 할 들어갈 때 그 막 부정행위 한다고 휴대폰에 바둑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그래 들어가가지고 컨닝하다가 잡히고 그런다잖아.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이진법 씁니다. 사람은 십진법 쓰고 그래서 여기 상자가 십진법의 의미란 뜻이야. 십진법. 밑이 10인 로고를 뭐라 부른다? 상용 로고랍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안 쓰고 밑을 10을 생략하고 쓴다. 그냥 로고. 그럼 그냥 로고 쓰면 이거는 뭔 뜻이다? 밑이 얼마인 거다?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다? 10이 생략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로고 7. 알았어요? 이게 상용 로고입니다. 자, 앞으로 이 표현을 보면 얘는 밑이 없는 게 아니고 뭐라고? 밑이 얼마다? 요걸 밑이 10인 거야. 요것도 밑이 10인 거예요. 쌤 밑 없는데요? 밑이 없는 게 아니다. 밑이 10인 겁니다. 요것도 밑이 10. 그런 거를 상용 로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용 로고표라는 게 있어. 요거는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실려 있는 표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본격적으로 상용 로고에 대해서 배워보자. 상용 로고 표는 그 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1.17이란 값을 찾는다고 하자. 그럼 1.17은 여기 있죠. 0.068이라고 돼 있어. 그죠?
항상 네 자리 값만 주어 넣습니다. 소수점 아래 네 자리 값만. 그럼 이거는 뭔 뜻이냐면 여기가 밑이 10이잖아. 그럼 10을 몇 승해야 1.17이 되냐는 거를 값을 구해낸 거야. 그걸 표로 만들어 난 거야. 그게 얼마다? 0.0682승을 하면 1.17이 된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되니? 요 뜻은, 요 의미는 요게 상용로그표의 요 값이 가지는 1.17이 0.068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은행 같은 데는 계산이 되게 복잡지. 그지? 그 숫자 계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거든. 이자 계산하고 이런 게.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상용로그야. 이걸 이용해서 은행의 이자 계산 이런 거를 계산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게 없을 시대에는 이런 도구가 없으면 계산하는 게 너무 일이야. 그 은행원들 죽어 그냥. 산수하다가 죽어. 안 그래도 힘든 산수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그 불쌍한 은행원들이나 뭐 돈 큰 계산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든 게 로고다라고 보면 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글자 잘 똑똑한 양반들 위해서 만들었니? 아니잖아. 글씨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지? 어, 거기 원래 그 처음에 만든 뜻이 그거잖아.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서 어리석은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고 불쌍한, 그지?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네이피어도 마찬가지야. 이 상용록을 만든 게 하하들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해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을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 계산을 해방해서 계산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 네이피어 때문에. 그럴 때 요건데 이 상용로그 푸는 문제가 뭐냐면 1.00부터 9.99까지만 표해 주어져. 요거를 벗어난 숫자는 표에서 찾을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표값이 주어진다고? 1.00부터 9.99까지만 주어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 뭐 3.17이다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있다고. 표에 보면 그대로 있거든. 로그 5.17이다. 요거는 지금 보이죠? 요게 여기 이제 표에 보면 있다고. 있는데 로그 23 이런 건 얼마예요? 물어보면 이건 못 찾는다고. 맞나 이가? 찾을 수 있다 없다? 표에 없는데? 요까지밖에 없는데 1.00부터 9.99까지. 근데 찾을 수가 있어. 알았니? 그게 로고에서 가장 중요한, 상용 로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거를 계산을 표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아는 게 상용 로고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없는데요? 없지만 이 상용 로고의 미묘한 특징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거는 내일 배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내일 전에 숙제 오늘 문제 푼 거 좀 풀어봐라. 복습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봅시다.